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날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연준이 3월 자산 매입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해 후반에는 보유자산 축소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양적 긴축이 금융위기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음으로써 보유자산을 줄이는 접근 방식과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 모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오래가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또한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매파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도 한 줄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통화정책의 정상화까지 긴 여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집중을 하면서 이 부분이 상대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특히나 올해 대차 대조표 축소는 올해 후반기에 개시할 수 있다라고 밝혀서 시장의 우려가 지금은 다소 해소가 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당장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필라델피아가 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쪽에서도 미국 10년물이 1.75%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주요 기술주들이 반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러한 의견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페드의 이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라팔 보스턴 애틀란타 연은 총재 그리고 로레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에스더 로지 캔자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일찌감치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서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보다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권이 조금 더 세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파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하나 이렇게 딱 섞은 거잖아요. 시장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봤다.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도 만약에 이제 비슷한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일단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페드의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부터 먼저 보면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떠할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미국 소기업들의 낙관 지수가 98.9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조금 지금 상황이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 게 아닐까 싶고요. 자, WTI 같은 경우에는 81.2달러, 3.82% 정도 상승 마감, 달러는 혼조세, 금 가격은 상승, 채권 가격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만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쪽은 조금씩 살아나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리고 IBM의 이 UBS 투자 의견, 요 사양 소식에 들려온다라고 해서 약세를 보여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IB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이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제 동맹 기업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투자 의견이 하향이 나온 걸 봐서는 양자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매출 부분이 아쉬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내일 도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월가에서 금리 인상을 4번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이상기후 문제는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 심장을 사람 이식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잖아요. 인공장기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고요. 러시아, 나토의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랑 나토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스값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로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 나오는 거 꼭 지켜보시고요. 금요일날 12월 소매 판매 지수 나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아마 이제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금통위가 지나고 나서 한국 증시가 잠깐 출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장중에 열리기 때문에
예, 한번 꼭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시장 분석 한번 싹 해봤는데 예, 잘 들으셨다. 잘 들으셨다. 내일 또 열심히 준비해와라 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와, 이게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무보, 녹색산업 적극 지원, 원전 해외 수주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봤더니 이제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이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이 원전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각종 기관들의 자금 지원을 받기가 까다로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무리가 좀 생기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네 돈으로 조금 금리 좀 비싸게 하더라도 대출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양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폴란드 사업비의 최대 49%를 원전 수출국이 조달하도록 요구를 했다라는 걸 봐서는 이게 조단위입니다. 조단위. 원전 하나당 조단위에 달하는 사업비를 이 수출국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자요. 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년, 막 2년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완공까지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49%를 만약에 조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기업 입장에서도 잘못하면은 요거 하나 때문에 몇 년 농사한 것들 다 이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간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적자로 쭉 아래로 침체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원전 수출을 진행하겠냐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폴란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나라도 저는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낸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전붕의 의견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전에 계속 원전 해외 수출하는 거 지원해주겠다 해주겠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계획을 해놨던 것들이 다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소도 그렇고 정부의 말만 믿고 진행을 했던 기업들이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지체되던가 아니면은 이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한국에서 정부 믿고 사업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자금 지원을 싸게 받는 게 좋으니까 자기들 유리한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겠지만 제3자인 제가 보더라도 정부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생긴 좀 악재가 아닌가. 아니, 그러면 진작에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완전 뭐 SMR 같은 거 개발할 때 지원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이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3월이면 대선이에요. 그쵸? 한 5월 달이면은 이제 대통령이 완전히 바뀔 텐데 저렇게 정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이 1월 달이니까 5개월짜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역시도 원전에 관련해가지고 이전보다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사실이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아예 밀고 있거든요. 현 문재인 정권보다는 이 원전 관련된 태도는 조금 더 완화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1, 2년 차가 아니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조금 억누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짜리 시한부예요, 저건. 물론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말을 지금과 싹 바꿔갖고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기조를 꾸준하게 유지한다면은 5년 동안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원전 쪽에 R&D 투자 비용을 또 지원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출을 막는 그런 식의 진행을 할까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우선 중공업, 수급이랑 차트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저점 부근에서 와우, 외국인이 최근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신 역시도 오늘 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 역시도 플러스인 건 마찬가지로 같이 엮여가지고 보여지고 있네요. 다만 금융투자나 아니면은 사모펀드나 이런 데에서는 특별하게 나오는 모습이 아직은 보여지는 게 없어가지고
얘네들 쪽에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만 봤을 때 단기적인 자금이 조금씩 더 들어와주고 있으니까 그래 뭐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없다. 여기서 좋을 것도 없다라는 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막 5%니 6%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외국인 유지될지 그리고 금융 쪽에서 이 기관 쪽에서 이 마이너스를 찍어주는 애들이 플러스로 바뀌어줄지 이걸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지금 21선을 확실하게 뚫었죠. 자, 그러면 이 점도 우리 계속 기다렸던 거 21선 볼린저 상단까지 올라가는 거 한번 기다려보자.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여기가 저항이 두 개가 겹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볼린저도 많이 내려와가지고 요걸 한 번에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또다시 이전처럼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요 부분 아래까지는 좀 손쉽게 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 패턴이 요즘 잡혀 있는 게 일단 21선 이탈한 다음에 돌파하면은 볼린저 상단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조금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갖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 볼린저 상단까지는 노려보되 만약에 타고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라인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요걸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타고 올라가면은 이게 좁혀진 만큼 올라가는데 이렇게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냥 타고 쭉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은 21선 위에 올라갔으니까 자 볼린저 상단까지 언제 저기를 빠르게 찍어줄지 이걸 집중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100%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아,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운영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같이 공부하기 좋은 종목들 오픈을 해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고요. 심지어 결과들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멤버십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종목을 조금 컨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다. 그것 역시도 공부 종목이라는 게 좋은 것들만 이렇게 아무래도 제 기준에서 좋은 것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기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내 영상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